되죠. 8번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권을 가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권이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을 제외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말하는데 일단 유치권에 기초해서는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권적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인정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권을 가지는 자를 고르라 그랬으니까 일단 2번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권을 가지려면 말 그대로 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여기서 본권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 본권이죠. 가등기 담보권. 이거 뭐하고 똑같냐?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본권이에요. 반면에 계약명의 신탁자,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부동산 점유취득시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는데 먼저 5번은 부동산 점유취득시가 완성이 됐다. 245조 1항에서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하지 아니했다. 소유권 없다. 아직. 따라서 본권자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명의 신탁자는 조금 이따 보고 있는데 갑이 을에게 이름을 빌리기로 명의상 약정을 하고 돈을 주고 을이 마치 매수인인 것처럼 땅을 사가지고 등기를 을의 이름으로 해놓은 걸 계약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자는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계약하고 돈만 제공했을 뿐 갑의 이름으로 등기한 적이 없으니까 얘도 소유권이 없는 애예요. 그럼 결국 유치권자, 계약명의 신탁자 5번에 있는 애들 다 본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4번이 문제인데 갑소유 땅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더라.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 자, 근데 이 무허가 건물은요, 무허가기 때문에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결국 무허가 건물이란 무허가 미등기 건물입니다. 그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산 사람은 등기 안 했으니까 역시 소유권이 없는 상태예요. 결국 2, 3, 4, 5는 다 본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을 골라야 됩니다. 원래 산공단에서도 1번을 답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4번과 관련해서 조금 이상한 이의제기를 한 사람, 이의제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유는요, 등기를 만들려면, 등기부를 만들 때, 건물 등기부를 보존 등기를 할 때는 건물 건축 허가서가 같이 첨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은 등기부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에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등기된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고, 무허가 건물이 하더라도 등기된 건물이 있을 수 있지 않냐? 따라서 그렇다면 무허가 건물 양수인 중에는 등기한 자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따라서 4번은 본권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따라서 4번도 답이 되지 않냐? 그래서 4번도 답으로 이의를 신청했고요. 그걸 산공단이 받아줬어요. 그럼 받아주면 본권에 가야 물권적 청구를 가진 자는 1번, 4번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복수정답. 그게 아니고 모두 정답. 이렇게 복수정답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해 합격자가 적어서 그런지 어쨌든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는데, 자, 우린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리. 얘만 본권자예요. 얘는 물권적 청구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무허가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말합니다. 원래 답은 1번입니다. 그런데 산공단 답은 모두 정답. 이렇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확정을 했다. 그 다음에 저 계약명의 신탁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자고. 가등기 담보권자라는 게 뭐죠? 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이렇게 을은 거기다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를 해놨다가 갑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마치 저당권자처럼 임의경매하여 경매대가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거나 또는 가등기 담보법에 규정되어 있는 귀속청산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을 통지하고 2달을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 이게 귀속청산 절차예요. 그걸 거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담보 물권을 갖고 있게 되고요. 이 담보 물권은 본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적 조건이 인정이 되죠. 반면에 계약명의신탁 좀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야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이걸 명의신탁 약정이라고요. 이름 빌리는 사람이 신탁자고요. 빌려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 다음은 갑이 을에게 부동산 매수 자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마치 매수인인 것처럼 갑은 숨어 있고 신탁자는 수탁자가 마치 매수인인 것처럼 병과 토지 매매 계약 따위를 체결하고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놓는 이런 걸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됨으로써 명의신탁약정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데 문제가 명의수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과 수탁자 명의의 등기 이게 유효냐 무효냐의 문제가 생기고요.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을병사의 매매계약 및 을등기의 유무효와 관하여 매도인이 악의냐 선의냐로 나눠서 매도인이 악의라면 계약도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권자는 여전히 병. 매도인이 선이라면 즉 명의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계약도 유효, 을등기도 유효 따라서 소유권자는 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명의신탁이 있으면 그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또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뿐 신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자는 본권자가 아니어서 본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등기 담보권자와 계약명의신탁이 어떤 건지 미리 한번 좀 이렇게 확인해 두시는 거 좋죠. 이제 9번. 요렇게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사례 형태로 물권적 청구권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이거 봤죠? 그 중에 이제 사례 4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3번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 9번. 갑소유 엑소트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을이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이런 뜻이죠. 일단 건물 소유권 을이 취득하되 무단 건물이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 다만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는 못한다 그랬죠.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병에게 팔았냐 임대했냐를 나누자 그랬는데 임대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병에게 임대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갑은 병을 상대로는 철거 청구 못하죠. 건물 임차인은 철거권이 없으니까 대신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 9번 상황 제가 설명드린 게 이해가 안 되면 지난 시간에 물권적 조건에서 사례 형태로 봤던 거 그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있지.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2번 갑을 을을 상대로 토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 있지. 네?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땅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고 2번 갑을 을을 상대로 땅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을이 건물 소유자니까 을을 상대로 퇴거를 구할 수는 없단 말이죠. 4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임대했죠. 그러니까 병을 상대로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퇴거를 구할 수는 있다고 그랬죠. 갑이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병도 건물의 무단 점거자가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근데 5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 건물을 정에게 팔았다고 돼 있습니다. 정에게 팔았다. 이때 정에게 등기는 넘겨주지 못했다. 다만 정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때 정은 건물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건물 철거권은 갖고 있다. 따라서 갑은 정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사례 형태의 지문 그대로 출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거 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문제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9번 같은 문제를 맞추고 싶은 분들만 지난주에 했던 그 사례 형태를 자꾸 반복해 주시고 난 이렇게 나오면 찍을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잊으세요. 뭐 굳이 뭐 이거 맞출 게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그쵸? 이거 한 문제 풀기 위해서 낑낑거리고 막 시간 낭비할 필요 없고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찍으세요. 아시겠죠? 다만 나는 고득점을 맞고 싶다. 이런 문제도 나는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그럼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물권 변동에 대해서 다음 문제를 벌릴 때 끝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10년간 9문제 나왔으니까 물권 총론, 물권 일반론에서는 한 문제 정도. 그 중에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차지했어요? 물권적 청권 문제가 차지했죠. 그죠? 그 중에서 물권적 청권을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뭐 접근 가능하지만 마지막 문제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대비할 것인가 이런 거 미리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딱 공부를 멈추세요. 이건 나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제끼시. 과감하게 제끼는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물권 1번론까지 했고요. 변동론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